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안녕하세요. 영화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의 영화학개론입니다.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어떤 영화를 첫 영상으로 다뤄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한국 영화 최초로 오스카상을 받은 작품인 기생충을 다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기생충에 대한 여러 분석과 해석이 있었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아카데미는 왜 기생충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봉준호 감독님의 전작들과 비교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번 기생충을 아카데미에 오른 가장 한국적인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영화에선 한국적 정서를 많이 반영하고 있지만 영화의 주제의식만큼은 전 세계의 공감을 가질 만한 충분한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빈부의 격차, 사회 시스템의 문제, 계급에 관한 문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발생되어 온 현상이자 주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화두이기 때문이죠. 기생충과 함께 92회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오른 조커를 생각해봐도 얼마나 큰 이슈인지 같은 맥락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화 속 한국적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주제에 관해서는 전 세계인들도 직관적으로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주제의식은 그동안 봉준호 감독님이 공통되게 영화로 만들어왔던 그 원형에 가깝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첫 장편 영화 플란다스의 개에서부터 그 주제의식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란다스의 개와 기생충은 그 내용 구조가 상당히 흡사하죠. 영화의 주 무대가 중산층 아파트로 옮겨왔지만 가장 낮은 지하에서는 최하층 계급 노숙자가 살아가고 있고 두 영화가 풀어가는 이야기의 핵심은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극중 일자리들도 제로섬 게임처럼 연결되어 있죠. 영화 속 캐릭터들 또한 유사한 형태로 변주되고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에서도 기생충과 닮은 점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잠시 영화 속 한 부분의 대사를 들어보죠. 서울에서 이 총불사까지 범인 잡으러. 서울이 그렇게 넓냐? FBI라고 있어, FBI.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말이야, 이 두 발로 몇 발짝 뛰다 보면 다 밟히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옛말에 대한민국의 형사들은 두 발로 수사를 한다, 이런. 응? 이렇듯 개인의 통찰력을 신봉하는 시골 형사 박두만과 과학 수사를 신봉하는 서울 형사 서태훈을 나누는 구조 또한 근본 원인인 시스템으로 작용하게 되죠. 실제로 두 작품에 출연한 송강호 배우는 기생충의 시나리오를 읽고 봉준호 감독님의 전작 살인의 추억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플란다스의 개, 살인의 추억 외에도 사회 시스템의 보호를 못 받는 상황들을 그린 괴물이라던가 좀 더 직접적으로 계급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간 설국열차만 봐도 알 수 있죠. 실제로 봉준호 감독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생충은 설국열차의 후반 작업 때 떠올리게 되었고 설국열차와 연결지어 비슷한 주제로 더욱 현실적인 인물들로 변형해보고 싶었다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하더군요. 설국열차에서 상층과 하층의 계급투쟁을 수평적으로 그렸다면 수직적으로 그린 것은 기생충이 되겠죠. 이렇듯 봉준호 세계의 원형에는 사회적인 시선과 풍자, 계급과 사회 시스템의 문제들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감독님이 사회학과 출신이라는 점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은 외신들의 호평 중에 봉준호는 마침내 스스로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 라는 인디와이어 측의 호평을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죠. 제가 생각할 때 아카데미에서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감독의 뚜렷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장르라는 영화적 문법 안에 적확하게 이식하고 그것을 변주할 줄 아는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성과 상업성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루는 몇 안 되는 감독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칸에서의 수상과 아카데미에서의 수상 둘 다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장르라는 것 자체가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서 태동했고 어떤 규칙에 따라 영화가 흘러가는 방식을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 특징들은
그 장르라는 규칙을 차용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걸 부수고 재조립한다는 것입니다. 할리우드의 장르 영화의 규칙을 벗어나면서도 자신만의 영화 문법을 선보이며 봉준호 세계를 구축하고 있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모티브가 된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는 미국식 수사물과 스릴러라는 장르에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를 더해 한국적인 정서로 변주하였고, 한강에서 괴물과 한 가족이 사투를 벌이는 영화 괴물에서는 보통의 괴수 영화 장르의 공식인 괴수를 후반부에 등장시키는 것을 뒤집어 영화 13분 만에 출연시켰죠. 플롯 또한 외형은 괴수 영화 장르를 따르고 있지만 내용은 실상 유괴 영화의 플롯을 띠고 있죠. 이렇듯 봉준호 감독님은 진지하고 비극적인 주제를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유머러스하고 오락성 높은 형태로 영화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생충은 장르의 종합 선물 세트격이죠. 단순히 미스테리나 스릴러로 말하기엔 불가능합니다. 영화 초반은 코미디로 시작하지만 문광이 초인종을 누르는 그 순간 장르가 바뀌죠. 하나의 영화에 다양한 장르의 변주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봉준호 장르입니다. 무엇보다 기생충이란 영화가 위대한 영화로 평가받는 제일 큰 지점은 감독의 주제의식에 맞게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디자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작들에서 갈고 닦은 모든 스킬들이 들어간 총 집합체인 격이죠. 첫 번째로는 공간, 특히 지하실에 대한 배경 설정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계급이란 단어가 사라지면서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존재하는 권력의 구분이고 그 경계입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계급의 핵심을 다루기 위해 선택한 곳은 바로 그 공간이죠.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공간은 계급의 차이와 권력의 힘을 보여주는 곳으로 쓰입니다. 장편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의 아파트 지하실로부터 출발하여 살인의 추억에서의 지하 취조실, 괴물에서 괴물이 사는 지하 하수구, 설국열차에서는 맨 앞칸 흑인 아이가 부품 역할을 하고 있던 지하 엔진룸, 옥자에서는 잔인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던 지하 도축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생충의 지하실까지. 계급사의 이면을 보여주기에는 이보다 적절한 공간이 없죠. 지하와 지상이 만나는 공간, 그 선을 중심으로 나누는 계급의 차이에서 두 개의 공간 사이에 위치한 한국에서만 특수하게 존재하는 바로 그 공간, 반지하라는 공간입니다. 기생충에서는 그 특수성을 잘 이용했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공간들을 이어주는 것은 바로 계단입니다. 계단의 이미지를 보여준 영화로 높게 평가된 고 김기영 감독님의 하녀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감독은 더 나아가서 기생충에서는 계단의 물의 물성을 메타포로 하여 굉장히 밀도 있고 길고 긴 이미지로서 보여줍니다. 또한 계급, 계단, 물의 수직적인 이미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승하고 하강하는 틸다운이라는 기법으로 영화의 카메라 워킹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이 주는 힘이 가장 중요한 기생충에서는 그 공간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롱테이크라는 촬영 기법으로 영화의 샷들을 설계했죠. 특히 영화의 초반부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 애쓰는 기택의 집안 모습과 기우가 과외교사로 초빙되어 처음 박사장 집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굳이 롱테이크 촬영 기법으로 찍은 것은 주요한 설정이 된 이 공간에서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각 집의 구조와 그 집들의 동선을 자연스럽고 쉽게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효과적인 영화적 장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냄새인데요. 봉준호 감독님은 냄새가 그 사람의 당시의 상황이나 형편, 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냄새는 곧 계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 곳곳에 기택과 가족들이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순간들을 미장센으로 배치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선을 넘게 되는 건 바로 기택에게서 나는 냄새가 됩니다. 그리고 냄새를 거부하는 행위는 서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리에서 상층 계급이 하층 계급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몸짓으로도 보입니다. 이 영화적 장치도 그동안 봉준호 감독님의 전작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의 추억에서는 박두만 형사가 부패한 피해자의 시신을 보고 얼굴을 찌푸린다거나, 설국열차에서는 앞칸의 귀족들이 저항군인 커티스 일행을 보고 코를 막기도 하죠. 기생충에서는 박 사장이 코를 막는 행위가 기택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도 인종차별을 할 때 그것을 냄새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백인과 흑인에서는 암내가 심하다, 혹은 한국인에게는 마늘과 김치 냄새가 난다 등등이죠. 다시 돌아가서 영화라는 매체는 시청과 청각을 통해 관객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매체입니다. 이런 시청각적인 면을 넘어서 후각적인 면을 담당하는 이 냄새라는 영화적 장치는 영화의 결정적 장면을 만들고, 또 더 나아가 그 냄새가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도 영화적 매체의 한계를 넘어 오감을 통해 체험하도록 한 점은 이 영화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태일이라는 감독의 별명답게 비주얼적인 요소 외에도 사운드에 엄청 신경을 쓴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기생충에서 영화 시작에 울리는 종소리를 기억하시나요? 정확하게는 6번 들리는데, 옥자 때부터 설계한 종소리는 감독님께서 모든 극장에서 소리를 정확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 소리는 센터, 라이트, 리어 라이트, 리어 레프트 순으로 한 바퀴를 돌며 서라운딩하게 됩니다. 옥자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신기한 건 플란다스의 개에서도 그 시작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때는 사운드 체크를 위해 넣은 건 아니겠지만 시작하면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기생충의 종소리와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생충에서는 두 가족의 빈부격차를 표현하기 위해 박사장 가족의 집에서는 사운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울림이 더 크게 들리도록 설정하였고, 기택 가족의 집에서는 울림은 줄이고 더 시끄럽게 디자인을 하여 이 차이를 두었습니다. 정말 봉태일이라는 말이 괜한 수식어가 아닌 듯 모든 영화적 요소의 설계가 정교하고 디테일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네요. 2020년은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의 4개 부분에 수상하는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인종과 정서의 벽을 넘어 할리우드에 도착하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은 이제 영화에 대한 전통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뿌리를 바탕으로 봉준호 감독님의 다음 작품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영화들의 도약들도 기대해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줄이며 아카데미에서 수상한 봉준호 감독님의 엄청난 센스가 돋보이는 수상소감을 마지막으로 영상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제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Thank you so much.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그 말은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일단 제가 학교에서 마티 영화를 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인데,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도 너무 영광인데 상을 받을 줄 전혀 몰랐었고요. When I was in school, I studied Martin Scorsese's films. Just to be nominated was a huge honor. I never thought I would win. 저의 영화를 아직 미국의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고 했던 우리 퀸틴 형님이 계신데 정말 사랑합니다. When people in the U.S. were not familiar with my film, Quentin always put my films on his list. He's here. Thank you so much. 퀸틴, I love you.
그리고 같이 후보에 오른 우리 토드나 샘이나 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멋진 감독들인데 예,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And Todd and Sam, great directors that I admire. If the Academy allows, I would like to get a Texas chainsaw, split the Oscar trophy into 5, and share it with all of you.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